안녕하십니까. 리서치 4팀 박우석 나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산업 분석입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대기 오염 방지 분야가 커짐에 따라서 질소산화물이 더욱더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대기 오염 물질로서 위 표와 같이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오염물질 배출 허용 총량은 갈수록 더욱더 타이트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기환경 보전법 다음과 같이 강화율이 점점 더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NOx, 즉 질소산화물의 규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2015년 IMO의 선박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 기준 강화 이후로 탈탄소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게 되어도 질소산화물 및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탈질 촉매 시장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다 판단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규제를 바탕으로 SCR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후처리 기술 중에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과 경제성이 가장 높은 선택적 촉매 환원법 SCR은 이 탈질 기술이 가장 많이 사용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산원 촉매 환원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SCR의 탈질 촉매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 판단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DNOX의 수요는 수요 기술과 수요 고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처리와 후처리 중에서 SCR은 후처리에 해당되며 수요 고객으로는 고정식 오염원과 이동식 오염원으로 나뉘는데 과거에는 고정식 오염원, 특히 화력발전소와 같은 전통적 오염원뿐만 아니라 현재 같은 경우에는 선박, 자동차, 중장비동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다양한 수요 고객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요를 바탕으로 수요 시장의 지속적인 구조적 성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규제는 역으로 약해지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기에 현재 이러한 SCR 촉매의 마켓 가치는 CAGR 8.6%로 성장하고 있고 전 세계 SCR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시장 자체 크기는 CAGR 7.4%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상장 기업은 유일하게 나노뿐입니다. 그럼 기업 분석입니다. 나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림인데요. 질소산화물 제거를 하는 SCR 탈지 촉매 전문 기업으로서 원료 촉매, 평가 재생 기술까지 모두 확보한 세계적으로 유일한 SCR 탈지 촉매 회사입니다. 재무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매출 비중 61.87%를 차지하는 SCR 탈지 촉매 중에서 NH는 허니컴형 촉매, NP는 플레이트형 촉매, NL은 적층형 촉매, 이 세 가지로 나뉘어 있고 이 세 가지는 뒤에 추후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SCR 촉매 원료, 즉 TiO2입니다. 용매로는 촉매 및 이체 정제와 광촉매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노의 독자 기술로 개발하였고 한국, 중국, 미국의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적용 분야는 다음과 같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SCR 탈지 촉매의 주 원료인 이산화 티타늄 분말을 나노 공장에서 직접 생산 및 관리를 하여 이 제조 원가 절감에 따라서 높은 경쟁력과 좋은 품질의 촉매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촉매를 바탕으로 허니컴형 촉매를 만드는데요. 벌집 모양의 허니컴을 바탕으로 제조한 SCR 촉매입니다. 사용 조건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규격을 맞춤형으로 공급하여 고효율의 성능을 내고 있고 용도로는 질소산화물과 다이옥신을 제거하여 특징적으로는 고탈질 효율을 갖고 있고 고비표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적용 분야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레이트형 촉매입니다. 촉매 원료를 금속 메쉬에 압착 코팅시켜 플레이트 형태의 제조를 한 촉매고요. 유속이 빠르고 더스트가 많은 환경에서도 높은 내구성과 성능을 지닌 플레이트형 촉매입니다. 따라서 석탄 화력 발전소나 산업 플랜트 등 다양한 성능과 내구성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적층형 촉매 같은 경우에는
총매 원료를 세라믹 페이퍼에 압착 코팅시켜 파형을 만든 후에 적층 방식으로 제조한 총매입니다. 단위부피랑 표면적이 우수하여 무게가 매우 가볍고 저음부터 고온까지 넓은 영역대의 총매 공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업플랜트, 선박 엔진, HRSG, 가스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 기능 총매입니다. 국내 최초의 기존의 상용 탈지 총매에 산화 기능을 가진 물질에 코팅하여 제조한 SCR 총매이므로 탈지 성능과 함께 매우 우수한 CO, VOCs, 그리고 NH3 등 다양한 물질의 산화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용 분야로는 HRSG, 가스발전소, 선박 엔진, 산업플랜트가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먼저 한국 발전량 비중을 보시겠습니다. 발전원별 오염 물질이 가장 높은 석탄, 복합화력, 집단 발전 믹스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발전원별 오염 배출량이 높은 석탄, 복합화력, 집단 발전의 발전량을 보게 되면 큰 감소 없이 2020년 수준으로 복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중이 작아져도 그 절대적인 값은 일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LNG 발전의 성장 전망치입니다. 11차 전기본 LNG 설비 용량 및 비중에 따르면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설비와 신규 LNG 발전소, LNG 활용 열 병합 발전소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를 위와 같이 나타내었습니다. LNG 발전 역시 NOx 저감을 위해 SCR 촉매가 필요한 발전 방식으로서 LNG 설비 용량이 커짐에 따라서 SCR 촉매에 마찬가지로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 설비 용량은 CAGR 약 6%로 추산되고 있고 CAGR 6%를 바탕으로 2038년 전체 발전 설비 중 LNG 발전 비중은 25.8%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11차 전기본 설비 용량 비중 전망입니다. SCR 설비가 필요한 한국 오염물질 배출 발전원은 원전 본격 공급인 2030년 전까지는 사양 산업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커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석탄의 탈석탄화가 아닌 재석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석탄 발전소 감소권은 줄어들고 발전량은 늘고 있습니다. 인도 발전 용량을 보게 되면은 동사의 주 해외 매출 발생지 중 하나인 인도가 특히 오염물질 배출 발전 성장세가 가파름을 알 수 있습니다. 발전원별 발전선비 용량을 보게 되면은 석탄 비중이 32.6% 커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LNG 시장 역시 성장하고 있고 쉘은 2040년까지 LNG 수요가 60%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LNG 발전 성장 전망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 CAGR 11.83%로 성장할 예상이며 동사의 주 해외 매출 발생지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가 2030년까지의 발전이 유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노의 오염물질 배출 발전원 총매 매출 예상치입니다. 단위는 억원이고 예상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선박은 이제 기존에 NOx 규제가 있었습니다. 2018년 온실가스 감축 조기 전략이 발표되었고 다음과 같은 조기 전략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후 2026년 9월 1일 발효될 NOx 재인증 방법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취향 후 개조되는 선박용 디젤 엔진을 대상으로 다양한 규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제를 바탕으로 2025년 11월 1일 이후 건조되거나 동등한 건조 단계에 있는 선박에 탑재되는 SCR이 없다면 좌측에 보이는 ECA 권역에 진입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배가 많아질수록 SCR의 수요는 마찬가지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노는 선박 엔진 촉매 매출을 성장함에 예상할 수 있습니다. 조선 3사 수주잔고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와 비례하게
선박 엔진 총매 매출 예상치 또한 증가함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데이터 센터 발전기에도 환경 규제가 들어갑니다. 데이터 센터용 발전 시장 전망 같은 경우엔 CAGR 6.89%로 커져가는 데이터 센터 발전기 시장 산업만큼 관련된 환경 규제 또한 증가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미국의 환경 규제 법안이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기준량을 엄격하게 제한 중입니다. 따라서 동사는 데이터 센터향 신규 공장을 증설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5년 이후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이는 주가 폭발의 트리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시장은 굉장히 나노에게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석탄 화력발전소부터 플랜트, 복합발전, 데이터 센터까지 높은 기술 진입 장벽과 높은 수요가 증가됨을 예상할 수 있고 이는 커져가는 고부가가치 매출 파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나노는 앞선 설비와 환경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재료 수급부터 가공 판매까지 유일한 수직 계열화를 이루어냈으며 안정한 가격으로 높은 퀄리티의 자재를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합니다. 또한 맞춤형 설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압도적 기술력과 자체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타사와 구별되는 높은 진입 장벽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쌓여있는 레퍼런스와 2년의 교체 주기를 바탕으로 꾸준한 수요 기반의 락바텀이 있고 높은 진입 장벽과 폭발하는 기존 수요, 신규 수요를 바탕으로 P와 Q가 동시에 상승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리스크입니다. 앞선 정책과 반대되는 트럼프의 언론의 트윗이 있었습니다. EPA 화석연료 바탕으로 온실가스 규제가 있었는데 이를 폐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발에 매우 극심하여 이게 실행까지는 이루어질지 굉장한 미지수로 남아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게 베팅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25년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입니다. 판관비와 영업이익, 영업액 소익은 다음과 같고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33억 집계되었습니다. 26년 매출액과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입니다. 따라서 26년 단기순이익 56억 원 추정되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정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EV/EBITDA를 사용하였고 시가총액, 총차입금, 현금성 자산 이를 영업이익과 감가상각비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밸류와 EV/EBITDA 이렇게 계산되었습니다. 8.8배 계산되었고요. 타겟 12배 잡았습니다. 목표 시가총액 791억, 상승률 41%, 투자의견 바이 제시됩니다. 26년 EV/EBITDA 다음과 같이 추천되었습니다. 목표 시가총액 1126억, 상승률 101%, 투자의견 바이 제시됩니다. 감사합니다.